이번 시간엔 1차 독립과 1차 종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두 벡터 v1과 v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두 벡터 v1과 v2에 대해서 c1 v1 더하기 c2 v2 벡터를 했더니 0벡터가 되는, 이게 성립하는,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c1, c2, c1도 0이 아니고 c2도 0이 아닌 c1, c2가 존재하면 v1, v2 벡터를 1차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종속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1차 독립이 됩니다. 자, 아마 글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벡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직교좌표계를 하나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원벡터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2 벡터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1 벡터하고 이2 벡터를 내가 그렸는데 어떤 A 이1 벡터 더하기 B 이2 벡터는 0 벡터라고 합시다. 만약 A가 0, B도 0, 이것을 제외한 다른 값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A가 3, 2원 벡터입니다. 여기에 뭔가를 더해서 B값을 뭔가를 찾아서 우리가 0벡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0벡터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이런 경우엔 이 원벡터하고 이 2벡터를 1차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벡터 두 개를 다르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애를 B1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를 B2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A B1 벡터 더하기 B B2 벡터는 0 벡터가 되는, 0이 아닌 값이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벡터의 크기가 1이고 이 벡터의 크기가 2라면 A가 1,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B1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B2 벡터를 하면 0 벡터가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B1과 B2 벡터는 1차 독립이 아니고 1차 종속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독립하고 1차 종속을 만드는 것은 두 벡터가 서로 다른 것으로 실수배로 대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두 벡터가 실수배를 이용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벡터를 만들 수 있다면 1차 종속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원 벡터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2 벡터를 만들 수 없죠. 이런 경우엔 1차 독립입니다. B1 벡터의 실수배를 통해서 B2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둘을 1차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얘를 E1 벡터, 이쪽으로 E2 벡터, 그리고 이렇게 생긴 E3 벡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세 개의 벡터, E1 벡터 플러스 E2 벡터 플러스 E3 벡터는 0을 만들 수 있는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크기를 이용해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원 벡터의 크기가 1, 이2 벡터의 크기도 1, 그리고 여기를 위치 벡터로 2,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를 몇이라고 할까요? 2, 알파를 2, 베타를 1, 그리고 감마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 2개, 이2 하나, 그 다음 감마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돼서 0벡터가 만들어집니다. 0이 아닌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하죠. 즉 E1, E2, E3 벡터는 1차 종속의 관계입니다. 1차 종속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E1 벡터와 E2 벡터로 E3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E3 벡터는 E1 벡터 더하기 E2 벡터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1차 종속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2차원 평면에서 벡터가 두 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항상 1차 종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2차원 평면, 예를 들어 3차원이라면 벡터가 3개를 초과할 경우, 벡터가 4개가 주어져 있으면 그 4개는 반드시 1차 종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원 평면 벡터가 1차 독립이 되고 1차 종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면 2차원 평면에서 제가 여기라고 말한 건 조금 실수가 있네요. 2차원 평면에서 벡터가 2개 있으면 E1 벡터라고 예를 들어 E3 벡터가 있다. 반드시 1차 독립이냐? 이것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3차원에서 2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E1 벡터, 그리고 이쪽으로 E2 벡터. 3차원 공간이지만 벡터가 2개 주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1차 독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뭐 하나 더 주어져서 3개가 주어졌다고 해도 당연히 1차 독립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E2 벡터로 E1 벡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1차 독립과 1차 종속의 의미입니다. 자, 이 1차 독립하고 1차 종속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벡터 A와 B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는 둘이 1차 독립이다 라는 뜻은 뭐랑 동치냐면, 자, 두 벡터 A하고 B를 행에 연로해서 벡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뭐라고 부르냐면 열 벡터라고 합니다. A1, A2, B1, B2 이렇게 행렬 A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열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위에랑 같은 표현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행렬 A의 행렬식이 0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두 벡터가 1차 독립임을 알아볼 때 정말로 겹치는 게 없나? 만들 수 없나? 모든 경우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조사해서 진짜로 A 벡터로 B 벡터를 못 만드나? 이런 거를 확인할 때, 지금은 뭐 2차 벡터니까
성분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벡터의 개수가 늘어나고 차원이 늘어나면 내가 진짜로 안 만들어지나를 확인하려면 바로 행렬식을 이용합니다.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 방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두 벡터 A하고 B가 1차 독립이라면 일단 A 벡터도 0벡터가 아니고 B 벡터도 0벡터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0벡터가 되는 순간 1차 독립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이때 이렇게 얘기한 순간 A 벡터는 A1, A2 이렇게 있을 때 A1이 0이 아니든 A2가 0이 아니든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0이 되면 안 되니까요. 즉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닙니다. 자, 그 0이 아닌 값 하나를 뭐 A1이든 1으로 잡든 2로 잡든 똑같습니다. 이렇게 잡고 마찬가지 B벡터의 성분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잡고 제가 K라고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A의 행렬식이 여기서 A의 행렬식은 A1, B2 빼기 B1, A2가 되겠죠. 얘가 0이라면 이 식을 좀 바꿔서 KA1은 마이너스 B1 B1은 마이너스 KA1 자, 이거를 대입하면 A1, B2 빼기 더하기 KA1, A2가 0이다 라고 이 상황에서 자, 우리가 분명 아까 A1이 0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B2 더하기 KA2는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K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KA1 플러스 B1 KA2 플러스 B2인데 이게 0,0이 돼버립니다. 그쵸? 얘도 정리하면 요게 되고 얘가 요게 돼서 0,0이므로 A, B 벡터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1차 종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쵸? 어떤 값 0이 아닌 값 여기 1 K가 뭐가 되든 얘를 이용해서 0벡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얘가 1차 독립이었다면 00 이외에 0벡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 버렸죠. 즉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냐면 얘에서 발생한 겁니다. 얘를 0이라고 놨더니 A, B 벡터가 1차 종속이 되어버리다. 그러므로 A, B 벡터가 1차 독립이라면 A의 행렬식은 열벡터로 만든 A의 행렬식은 0이 아니다 라고 증명했습니다. 이제 반대 방향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정사각행렬 A 얘에 대해서 행렬식이 0이 아니라고 합시다. 이 뜻은 A1, B2 빼기 B1, A2가 0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실수 PQ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실수 PQ에 대해서 P A 벡터 더하기 Q B 벡터 이렇게 해놓으면 P의 A1, A2 플러스 Q의
B1, B2 얘를 0벡터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A1, PA1 플러스 QB1이 0이고 PA2 플러스 QB2가 0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여기에 B2를 곱하고 여기에 B1을 곱해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PA1, B2 마이너스 PA2, B1이 0이 나오고 이 뜻은 P 곱하기 A1, B2 마이너스 A2, B1이 0이란 뜻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행렬식에서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P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A1과 A2를 곱해줄게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번엔 A2를 곱하고 A1을 곱해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Q, B1, A2 빼기 Q, B2, A1 얘가 0이 나오고 똑같은 방법으로 B1, A2 마이너스 B2, A1은 0이 아니므로 행렬식의 모양이죠. 부호는 설명 안 해도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되고 결국 Q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열벡터 행렬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라고 했더니 이런 상황에서는 P도 0이고 Q도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즉 A 벡터하고 B 벡터는 1차 독립이라는 걸 확인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차 독립과 1차 종속 알아봤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1차 독립하고 1차 종속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벡터들이 존재할 때 여러 개의 벡터가 될 수 있습니다.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실수배를 해서 각각 결합했을 때, 즉 1차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걔네들을 결합했을 때 0벡터가 나왔는데 자, 그 실수배들 C1, C2, C3에 0이 아닌 다른 걸 곱해서 0벡터가 나왔다면 그거는 1차 종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1차 독립이라면 0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0이 나온다. 그래야지만 V1, V2를 1차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1차 독립하고 1차 종속을 알아봤는데 내가 1차 독립하고 1차 종속을 작은 값 혹은 작은 차원에서는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설마 1,2랑 2,4를 보고서 당연히 이거 곱하기 2하면 얘 되잖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차원이 늘어나게 되면 커지게 되면 눈으로 보고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당장 3개만 돼도 복잡한 모양의 3개만 돼도 찾기가 까다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얘가 1차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고 싶다면 걔네의 열벡터로 행렬을 하나 구성하고 걔의 행렬식을 통해서 행렬식이 0이 아니면 1차 독립, 행렬식이 0이면 1차 종속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